여러분 요즘 변호사 브이로그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신기한 게 이 변호사 브이로그를 하나 보고 나면 유튜브 홈에 다른 변호사의 브이로그가 떠요.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 브이로그를 보고 나면 또 다른 변호사들의 브이로그가 떠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변호사들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봐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해 3배 이상 급증했다. 10년 만에 3배? 너무 많아진 것 아닌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변호사들의 수가 많아지면 국민들에게 좋은 걸까요? 원래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에 의해 단가가 내려가죠. 그럼 수임료가 내려가는데 변호는 받을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간단한 공식이 적용되려면 모든 변인이 통제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의 조건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죠. 변호사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의 능력, 변호의 질이라는 변수는 동일하게 통제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게 통제될 수가 없죠. 자칫 작은 변인이 달라지기만 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과잉 배출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이 파행 운영.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법무부와 기재부가 2016년부터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는 계속 늘리지만 합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국고보조금은 변호사들의 실무 수습을 위한 6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게 2012년부터 떨어지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다수의 신입 변호사들이 전액 자비를 들여서 변협의 집체 연수를 듣게 됐어요. 심지어 1000명 정도만 1:1 실무 수습 기회를 얻고 나머지 800명은 내돈내산으로 집체 교육을 듣게 된다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나랑 같이 합격한 동료 변호사들은 선배 변호사랑 1:1로 실무 수습을 받아요. 법률사무종사 기관에 취업까지 해서 보수까지 받으면서. 근데 나는 내 자비 60만 원을 들여서 여럿이서 앉아서 연수를 받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과연 변호사의 능력, 변호의 질이라는 변인이 통제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변호사들의 수를 늘렸다면 그에 따른 국가적 예산도 확충됐어야 하지만 더 아이러니하게 예산을 줄였으니 그렇게 교육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기존 로스쿨의 공익적 목적까지 퇴색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의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일본. 사법수습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사법연수소 교육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프랑스. 변호사 연수원 운영비용의 8%, 약 10억 원을 국가에서 부담. 그 다음 독일. 여기도 이미 공무원이 아닐 때부터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급여를 받으면서 수습 과정을 밟게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 수의 추이만 봐도 이게 약간 이상해요. 2011년 대비 2018년 변호사 증가율. 미국은 9.2%, 독일 6.5%. 근데 우리나라 104.9%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GDP도 모두 높은 나라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 배출수 문제는 변호사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변호사가 수임하는 전체 사건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기준으로 월 평균 수임 사건 수가 2018년 1.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들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게 되는 한국 변호사 업계의 위기가 바로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 시장의 규모에 맞지 않은 과도한 변호사 수 배출은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 직역의 업무 조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로스쿨 설립 당시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 원안이었던 1200명과 동일하죠. 대한변협과 다른 법조계 협회들은 2021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법제도 및 법조인력 수급제도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약 2.5배 이상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450명으로 제한해서 결정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근 계속 감축해오고 있고 2020년에 1502명보다도 약 50명이 더 감축된 거죠.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변호사 수 감축을 가리키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지금의 논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프로세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로스쿨은 이러한 법조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전협에서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 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엄정
공정한 학사 관리를 통해 로스쿨 10에서 20%를 매년 의무적으로 유급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20년의 경우 상대 평가 기준이 완화되어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률은 평균 4에서 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스쿨들은 지난 10여 년간 재학생들의 편입학 제도를 막아놓고 결혼 인원수만큼 다음 연도에 충원하는 결혼 보충제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매년 입학 정원 2,000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해왔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들은 신입생을 추가 조달까지 하면서 재정을 보충해왔습니다. 이런 로스쿨의 문제는 결국 고스란히 변호사 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변협에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로스쿨 졸업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로스쿨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자 법전협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지금 로스쿨에서는 현재 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비판받을 이유도 개선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매년 2,000명을 초과하는 로스쿨 입학생의 유급은커녕 부실한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로스쿨의 자생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로스쿨생들이 다 같이 대한변협에 근조 화환을 보내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물론 로스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필 왜 내가 변호사가 되려는데 합격자 수를 줄여서 날 힘들게 만드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기득권이 된 변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큰 폭으로 변호사 전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역으로 신규 변호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감소하고 있고 전체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률도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선배 변호사들은 변호사 업계의 존립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사실 단번에 타협을 거쳐서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로스쿨생들 모두 이 땅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직을 수행하고 또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공동의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선배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